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1월 1일이죠. 그리고 이 지점이 3월 10일, 그리고 여기가 6월 15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000불, 29K. 추세선이 깨지진 않았어요. 상승 추세선이. 그리고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놨죠. 아마 요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찍고 상승을 할 걸로 보입니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렇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28,600불, 28,500불 언저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면 여기서 이제 무너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짜증나는 나락 뭐 이러겠죠. 공포. 그런데 어쨌든 블랙록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걸로 보여요. 차트는 어쨌든 차트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이 언저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이 자리는 좀처럼 깨지기 힘들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선은 깨지지 않고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날아가는 일은 이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2023년 2분기에 또 비트코인을 꽤 매수를 했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거래죠. 비트코인 개수만 15만 2,800개. 2분기 동안 4월, 5월, 6월 동안 3억 6천만 달러를 가지고 12,800개의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습니다. 평단가가 참 좀 황당하죠. 평단가가 28,233불. 그렇게 제가 22,000불 때부터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영상을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 언저리에서 돈이 생겼겠죠. 참 어쨌든 돈이 많아요, 이분. 그런데 항상 그 정석이 있죠. 마방꿀, 마이클 세일러 반대로 하면 꿀이다. 마이클 세일러가 매수만 하면 항상 하락을 했죠. 아니 대놓고 몇 개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놈 보고 그냥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선물 거래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현물 거래로 비트코인을 줍줍 하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떡락하면 어쩌려고 저럴까요?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17,500불, 18,500불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매수 가격이 평단이 28,300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공포에 매수하지 않고 떨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인간 심리, 심리 차트, 인문학적 차트, 결국 지금은 심리 게임이다, 이런 말 드린 이유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뭐 차티스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마이클 셀러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28,800불 평단을 항상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45억 3천만 달러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45억 3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참 계산하는 것도 어질어질하네요.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비트코인만 좋다고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바보, 비보죠, 비보. 그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15만 2,800개. 그리고 그의 평단은 29,672달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 가격 밑에 갖고 계신다면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기준 그 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28,800불 이야기 드렸지만, 그리고 어쩌면 상승 추세선에 맞물릴 가격이 28,600불 정도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저는 뭐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22,800불에서 28,800불까지는 괜찮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요 사이에서 샀어야 되겠죠.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는 제 구독자가 아닌가 봅니다. 22,800불 밑으로 가는 금액들은 그때는 진입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8,500불, 17,500불, 21,000불 이 언저리에선 그냥 보셔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계속 빨간 불만 보고 싶다 그러면 22,800불에서 들어오셨어야 되겠죠. 어쨌든 돈이 많은 놈이죠. 그런데 부럽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암호화폐를 마이클 세일러는 요걸로 버는 것 같아요. 돈을 벌게 해줄 동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죠.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더리움이 없는, XRP가 없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납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 철, 구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빛이 나죠. 왜 그걸 모를까요?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들은 디지털 안에서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알루미늄과 같은 역할, 구리와 같은 역할, 철과 같은 역할들을 하죠. 제가 내리는 정의는 그거예요. 실물의 금속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 구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 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업비트에 나와 있는 알트코인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금속들은 실물에서도 그렇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서로 금속과 금속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죠. 제가 금속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합금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알트코인들도 어떤 코인이 있고 또 이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우리 둘이 쎄쎄쎄를 하면 더 좋은 코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수합병을 하겠죠. 이걸 도와주는 게 뭡니까? 폴카닷이죠. 서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코인과 하나의 코인이 쎄쎄쎄를 한다. 그런데 XRP의 가치는 가장 크죠. XRP 레저 사이드 체인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의 코인과 하나의 코인이 굳이 쎄쎄쎄를 하지 않고 요리 들어오면 XRP 레저 사이드 체인으로 들어오면 이 코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또 이 코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XRP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파트너십, 인프라가 크죠. 고속도로를 이렇게 잘 뚫어놨으니까 XRP가, 그리고 이제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는 고속도로 진입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단 거예요. 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려면 가장 크게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톨게이트 비는 좀 줘야 되겠죠. XRP에게. 이 행위가 어쨌든 다른 코인과 손을 잡는 것보단 더 현명하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기술력이 좋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코인들은 분명히 서로 쎄쎄쎄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코인은 제가 내리는 판단, 실물의 금속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연 디지털 안에서의 구리는 어떤 코인이고 철은 어떤 코인이고 은은 어떤 코인이 될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에서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골드,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오일 아시죠? 오일. 전 세계 지금 기름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디지털 안에서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생태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가 가장 큰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요 세 놈만 집중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요 세 개만 있어도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 차트를 지금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 재팬이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오픈을 했습니다. 34개 정도의 코인을 상장시켰어요. 바이낸스가 이제 SEC와 티격티격 맞짱을 뜨더니 뭔가 얻어낸 것 같아요. 충분히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미 정부에게 노출시키겠다는 그런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그것만 오케이 한다면 바이낸스의 사업 확장을 충분히 인정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꽤 미국에서도 예민한 작업들 있죠. 중국에게 넘어가는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그거를 굉장히 유심하게 검토하고 창펑자오와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넘기는 순간 니는 뒤진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재팬,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두바이까지 이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창펑자오가 딜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는 그의 노력, 충분히 그는 똑똑합니다.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세요. 탱글탱글하죠. 그런데 제가 자꾸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트론의 저스틴 선 약간 기꾼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트론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기꾼 같은 놈이 있죠.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 근데 얘는 제 보기에는 진짜 천재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놈 같아요. 돈의 개념을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탈린 러시아계 캐나다인 이더리움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까지는 괜찮은데 이 저스틴 선과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은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죠. 역경 지수가 너무 약하다, 너무 어리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충분한 돈을 벌었다. SEC가 만약 그들에게 약간의 역경을 주는 태풍을 안겨준다면 그들이 과연 버티려고 할까? 어쨌든 역경지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쯤이야. 더한 일도 겪었는데 이런 것들, 그게 대수야? 한 3일 굶으면 어때? 괜찮아. 그 전에 일주일도 굶었는데. 그래서 자꾸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며 군대 갔다 왔니? 이런 거 물어보죠. 제가 아는 분 동생이 요번에 아들을 군대를 보냈더라고요. 참 생소하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죠. 저는 1991년 군번이에요. 아직까지 군대에 있었다면 별 2개 정도는 달았겠죠. 1991년 생도 계시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는 그리고 현역 갔다 왔어요. 자, 바이낸스 차트 보다가 또 이것저것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 바이낸스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 바이낸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지 않나,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게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항상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항상 뒷북을 친다. 근데 더 뒷북을 치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렇게 벤을 때렸다고 했지만 바이낸스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규모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때려 죽일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들은 암암리에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뭔가를 제어하고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란 국가에서 무언가 금지를 하고 반대를 하고 벤 때린다고 해서 그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매수하지 못할까요? 충분히 인터넷이란 공간은 우회해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이제 그런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미국에서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바이낸스와 지금 SEC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클리어하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꽤 신뢰도가 있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빗스탬프는 XRP에 대한 주요 발표 계획을 밝혔다. 내일이라는 컨셉과 함께 트윗을 게시했다. XRP 레저를 포함해서 여러 XRP 관련 해시태그를 추가했다. 샵 XRP, 샵 XRP 레저, 샵 XRP L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이 영상을 살짝 봐볼까요? Take XRP to the next level. Coming soon. 참 말은 잘 만들었네요.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엑스체인지의 계획을 강조했다. 또 로켓도 올라갔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뭔가 특별한 발표를 하겠죠. 이 발표가 어떤 발표인지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발표가 공개되면 XRP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힌트는 공개하지 않았고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 그리고 XRP 아미들의 추측은 빗스탬프가 XRP 레저 통합을 발표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일단 추측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빗스탬프가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시총 4위 정도 되는 암호화폐 회사가 뭐 거래소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빗스탬프와 리플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지분도 조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ODL 거래 후 오랜 파트너이다. 리플은 2,300만 개의 XRP 코인을 빗스탬프로 옮겼다. 뭐 대단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투더문 떡상.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XRP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곳에 참여를 하세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멈칫 하지 마시고, 방금 또 개인 톡이 왔는데 XRP를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자 6자에 사고 나머지는 보고만 있으라니까 또 900원대 800원대 후반에서 8자 보이니까 사셨나 봅니다. 8자를 고치려고 그럴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 여기가 지금 1월 1일이죠. 그리고 이 지점이 3월 10일, 그리고 여기가 6월 15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000불, 29K. 추세선이 깨지진 않았어요. 상승 추세선이. 그리고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놨죠. 아마 요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찍고 상승을 할 걸로 보입니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렇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28,600불, 28,500불 언저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면 여기서 이제 무너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짜증나는 나락 뭐 이러겠죠. 공포. 그런데 어쨌든 블랙록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걸로 보여요. 차트는 어쨌든 차트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이 언저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이 자리는 좀처럼 깨지기 힘들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선은
깨지지 않고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날아가는 일은 이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2023년 2분기에 또 비트코인을 꽤 매수를 했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거래죠. 비트코인 개수만 15만 2,800개. 2분기 동안 4월, 5월, 6월 동안 3억 6천만 달러를 가지고 12,800개의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습니다. 평단가가 참 좀 황당하죠. 평단가가 28,233불. 그렇게 제가 22,000불 때부터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영상을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 언저리에서 돈이 생겼겠죠. 참 어쨌든 돈이 많아요, 이분. 그런데 항상 그 정석이 있죠. 마방꿀, 마이클 세일러 반대로 하면 꿀이다. 마이클 세일러가 매수만 하면 항상 하라 그랬죠. 아니 대놓고 몇 개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놈 보고 그냥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선물 거래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현물 거래로 비트코인을 줍줍하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떡락하면 어쩌려고 저럴까요?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17,500불, 18,500불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매수 가격이 평단이 28,300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공포에 매수하지 않고 떨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인간 심리, 심리 차트, 인문학적 차트, 결국 지금은 심리 게임이다. 이런 말 드린 이유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뭐 차티스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마이클 셀러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28,800불 평단을 항상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45억 3천만 달러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45억 3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참 계산하는 것도 어질어질하네요.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비트코인만 좋다고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바보, 비보죠, 비보. 그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15만 2,800개. 그리고 그의 평단은 29,672달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 가격 밑에 갖고 계신다면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기준 그 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28,800불 이야기 드렸지만, 그리고 어쩌면 상승 추세선에 맞물릴 가격이 28,600불 정도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저는 뭐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22,800불에서 28,800불까지는 괜찮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요 사이에서 샀어야 되겠죠. 어쨌든 마이클 셀러는 제 구독자가 아닌가 봅니다. 22,800불 밑으로 가는 금액들은 그때는 진입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8,500불, 17,500불, 21,000불 이 언저리에선 그냥 보셔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계속 빨간 불만 보고 싶다 그러면 22,800불에서 들어오셨어야 되겠죠. 어쨌든 돈이 많은 놈이죠. 그런데 부럽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암호화폐를 마이클 세일러는 요걸로 보는 것 같아요. 돈을 벌게 해줄 동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죠.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더리움이 없는, XRP가 없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납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알루미늄, 철, 구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빛이 나죠. 왜 그걸 모를까요?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들은 디지털 안에서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알루미늄과 같은 역할, 구리와 같은 역할, 철과 같은 역할들을 하죠.
제가 내리는 정의는 그거예요. 실물의 금속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 구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 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업비트에 나와 있는 알트코인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금속들은 실물에서도 그렇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서로 금속과 금속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죠. 제가 금속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합금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알트코인들도 어떤 코인이 있고 또 이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우리 둘이 쎄쎄쎄를 하면 더 좋은 코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수합병을 하겠죠. 이걸 도와주는 게 뭡니까? 폴카닷이죠. 서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코인과 하나의 코인이 쎄쎄쎄를 한다. 그런데 XRP의 가치는 가장 크죠. XRP를 했죠. 사이드 체인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의 코인과 하나의 코인이 굳이 쎄쎄쎄를 하지 않고 요리 들어오면 XRP를 했죠. 사이드 체인으로 들어오면 이 코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또 이 코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XRP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파트너십, 인프라가 크죠. 고속도로를 이렇게 잘 뚫어놨으니까 XRP가 그리고 이제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는 고속도로 진입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려면 가장 크게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톨게이트 비는 좀 줘야 되겠죠. XRP에게. 이 행위가 어쨌든 다른 코인과 손을 잡는 것보단 더 현명하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기술력이 좋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코인들은 분명히 서로 쎄쎄쎄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코인은 제가 내리는 판단, 실물의 금속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연 디지털 안에서의 구리는 어떤 코인이고 철은 어떤 코인이고 은은 어떤 코인이 될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에서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골드,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오일 아시죠? 오일. 전 세계 지금 기름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디지털 안에서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생태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가 가장 큰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요 세 놈만 집중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요 세 개만 있어도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 차트를 지금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 재팬이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오픈을 했습니다. 34개 정도의 코인을 상장시켰어요. 바이낸스가 이제 SEC와 티격티격 맞짱을 뜨더니 뭔가 얻어낸 것 같아요. 충분히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미 정부에게 노출시키겠다는 그런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그것만 오케이 한다면 바이낸스의 사업 확장을 충분히 인정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꽤 미국에서도 예민한 작업들이 있죠. 중국에게 넘어가는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그거를 굉장히 유심하게 검토하고 창펑자오와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넘기는 순간 니는 뒤진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재팬,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두바이까지 이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창펑자오가 딜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는 그의 노력, 충분히 그는 똑똑합니다.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세요. 탱글탱글하죠. 그런데 제가 자꾸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트론의 저스틴 선 약간 기꾼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트론 갖고 계시는 분들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기꾼 같은 놈이 있죠.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 근데 얘는 제 보기에는 진짜 천재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놈 같아요. 돈의 개념을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탈릭 비탈린, 러시아계 캐나다인, 이도리움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까지는 괜찮은데 이 저스틴 성과 이도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은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죠. 역경 지수가 너무 약하다, 너무 어리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충분한 돈을 벌었다. SAC가 만약 그들에게 약간의 역경을 주는 태풍을 안겨준다면 그들이 과연 버티려고 할까? 어쨌든 역경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뭐 그쯤이야. 더한 일도 겪었는데 뭐 이런 것들, 그게 뭐 대수야? 한 3일 굶으면 어때? 뭐 괜찮아. 그 전에 일주일도 굶었는데. 그래서 자꾸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며 군대 갔다 왔니? 이런 거 물어보죠. 제가 아는 분 동생이 요번에 아들을 군대를 보냈더라고요. 참 생소하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죠. 저는 1991년 군번이에요. 아직까지 군대에 있었다면 별 2개 정도는 달았겠죠. 1991년 생도 계시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는 그리고 현역 갔다 왔어요. 자, 바이낸스 차트 보다가 또 이곳저곳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 바이낸스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 바이낸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지 않나,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게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항상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항상 뒷북을 친다. 근데 더 뒷북을 치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렇게 벤을 때렸다고 했지만 바이낸스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규모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때려 죽일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들은 암암리에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뭔가를 제어하고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란 국가에서 무언가 금지를 하고 반대를 하고 벤 때린다고 해서 그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매수하지 못할까요? 충분히 인터넷이란 공간은 우회해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이제 그런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미국에서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바이낸스와 지금 SAC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클리어하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꽤 신뢰도가 있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는 XRP에 대한 주요 발표 계획을 밝혔다. 내일이라는 컨셉과 함께 트윗을 게시했다. XRP 레저를 포함해서 여러 XRP 관련 해시태그를 추가했다. 샵 XRP, 샵 XRP 레저, 샵 XRP L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이 영상을 살짝 봐볼까요? Taking XRP to the next level, coming soon. 참 말은 잘 만들었네요.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익스체인지의 계획을 강조했다. 또 로켓도 올라갔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뭔가 특별한 발표를 하겠죠. 이 발표가 어떤 발표인지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발표가 공개되면 XRP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힌트는 공개하지 않았고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 그리고 XRP 아미들의 추측은 빗스탬프가 XRP 레저 통합을 발표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일단 추측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빗스탬프가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시총 4위 정도 되는 암호화폐 회사가 뭐 거래소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빗스탬프와 리플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지분도 조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ODL 거래 후 오랜 파트너이다. 리플은 2,300만 개의 XRP 코인을 빗스탬프로 옮겼다. 뭐 대단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투더문 떡상.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XRP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곳에 참여를 하세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멈칫 하지 마시고 방금 또 개인 톡이 왔는데 XRP를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자 6자에 사고 나머지는 보고만 있으라니까 또 900원대 800원대 후반에서 8자 보이니까 사셨나 봅니다. 8자를 고치려고 그럴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